검사와 관련된 비용이 평가 비용이고 실패 비용 아까 한 것처럼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품질 경영의 발전 과정은 과거에는 검사 품질 관리했어요. 물건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 단계에서 검사해서 양품은 내보내고 불량품은 다시 재작업하고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흘러서 통계적인 품질 관리로 가요. 통계학을 품질 관리에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샘플링 검사라는 게 등장해요. 샘플링 검사의 반대는 뭐예요? 네? 무슨 검사? 전수 검사. 전수 검사는 전체를 검사하는 거예요. 샘플링 검사는 어떻게 검사하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10,000개가 하루에 만들어져. 그럼 10,000개를 다 검사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100개만 샘플을 로트를 뽑아와요. 100개를 뽑아가지고 합격 판정 개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만약 불량품이 하나까지 나오면 문제가 없이 10,000개를 파는데 만약 2개 이상 나오면 1개가 아니라 2개 이상 나오면 10,000개를 다 불량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어디에 긴장하나요? 전수검사할 때 더 긴장해요? 샘플링 검사할 때 긴장해요? 샘플링 더 긴장하죠. 왜? 10,000개를 다 회계 접수시키는데 그래서 모든 의사들은 전수검사 체제로 가지 않고 다 샘플링 검사로 가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거 다 검사할 수 없는 거고 100개 검사해서 100개가 문제가 있으면 전체 다 문제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TQC 개념인데 토탈 퀄리티 컨트롤이에요. 이 T라고 하는 말은 토탈 속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양대학교의 교육 서비스 품질이 좋으려고 하면 교수가 강의를 잘해야 되는 것도 우선이지만 뭐가 갖춰져야 돼요? 청수도 잘 돼, 청수도. 우리 김윤기 선생님 같이 직원 선생님이 행정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부서가. 그러니까 품질을 하는 게 생산부서에서 물건이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설계부서 책임도 있고 구매부서에서 나쁜 부품이 들어와서 책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부서가 다 책임이 있다. 또 하나 토탈 개념은 뭐냐면 건양대학교의 교육 서비스 품질이 나쁘다고 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가장 1차적인 책임은 누구예요? 오너인 총장이 책임져야 돼요. 머슴 총장 아니에요. 오너 총장이 좀 책임져야 돼요. 왜 그래요? 오너인 총장이 뭐 했기 때문에? 시스템을 설계했기 때문에. 그리고 구성인자 구성원을 뽑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에서 교실 앞에 연구실이 있는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건양대 왔다 갔다 해서 당연히 교실이 있고 연구실이 있는 걸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에 이런 학교는 거의 없어요. 이것은 오너인 총장이 교수의 연구에 중심을 두지 않고 학생 지도를 잘해라 이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철학이 반영된 거예요. 철학이 반영된 거라고. 그러니까 품질이 나쁜 것은 가장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오너인 총장이에요. 왜? 그 사람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원을 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윗사람부터 청소하는 아줌마까지가 모두가 교육 서비스의 품질에 일정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 들어왔는데 내가 옛날에 86년도 2월 달부터 제가 시간 강사를 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한 6년을 하다 왔는데 어느 날 경원대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데 3월 달에 경원대학교 강의 산업공학과에 가서 강의했는데 OR이라는 과목을 가르쳤어요. 교실 저쪽 뒤에 가면 모닥불 핀 데가 있어요. 애들이 겨울에 추니까 종이 갖다 놓고 불을 떼요. 교실 안에서. 교실도 그렇게 뭐 더러운 교실도 아니었어요. 생각이 안 되는 건데 그 대학 80년대 얘기 80년대. 경원대학교가 지금 어느 대학 됐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들 그
서울대 의대 나와서 그 여자 차 알아요? 차병원. 네. 차병원이 내과학으로 상당히 유명하죠. 경원대학 샀잖아요. 경원대, 경원 전문대학 다 사가지고 다 통합해. 그 티켓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부서 위층부터 아래층까지 다 망라하는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QM이라는 게 등장하는데 QC라고 하는 게 퀄리티 컨트롤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QC를 번역할 때 품질 관리라고 번역했어요. 뭐라고 번역했어야 돼요? 퀄리티 컨트롤이니까 품질 통제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품질 관리라 했어. 그냥 우리는 일본서 그 용어를 받아서 그냥 품질 관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철학이라고 하는 거 필로소피도 원 뜻은 뭐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철학이라고 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철학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필로소피를 일본 사람들이 철학으로 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그냥 철학이 된 거예요. 우리는 쓰는 용어가 다 일본을 거쳐서 와서 그대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없어요. 철학이라는 용어 우리 모든 용어가 그렇잖아요,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이 QM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퀄리티 매니지먼트니까 품질 관리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이미 QC 퀄리티 통제를 갖다가 품질 관리라고 일본 사람이 했기 때문에 QM은 품질 경영으로 이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다가 앞에 이제 토탈 붙은 거죠, 토탈. 그래서 QM이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되는 거예요. 이 TQM은 시작은 이제 고객 만족으로 출발하는 고객 만족부터. 그래서 TQM의 기본적인 원칙은 고객 만족이고 종업원의 참여나 팀워크를 중시하고 아까 일본말로 지속적인 품질 향상에 뭐라 했어요? 카이젠. 이 카이젠이나 이런 용어는 아는 게 좋아요. 카이젠. 그래서 고객 만족은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주체로 간다는 얘기. 그 다음에 TQM 요소 중에 한 가지가 종업원 임파워먼트예요. 임파워먼트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권한 위임이라고 억지로 해석하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임파워먼트는 임파워먼트.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의 모든 종업원을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공식적인 권한을 위임하는 걸 우리는 임파워먼트라고 하는데 이런 임파워먼트가 결국은 TQM 요소 중에 중요한 거예요.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개인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김민규 선생한테 네가 일을 알아서 해 하려고 하면 김민규 선생 뭐 하더래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임파워먼트의 기본적인 거예요.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이 뒤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 임파워먼트, 집단 임파워먼트, 조직 임파워먼트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원천적 품질 관리는 불량품이 발생하면 생산 현장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지시킬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현대자동차에서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있어. 근데 어디가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은 그 공정을 중단을 시켜야죠. 딱 스톱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안돈 시스템, 지도카라고 해서 그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줄을 잡아당기면 불이 들어오면서 딱 공정이 멈춰요. 그래서 발생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고 공정을 가동하는 거예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그 충남 지역 혁신 위원을 제가 4년을 했어요. 인적자원 개발 분과에서 하는 바람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일본 연수 같은 걸 뭐 시켜주는 바람에 일본을 갔어요. 근데 원래 프로그램은 그렇게 없었는데 내가 도요타 자동차 공장을 가자라고 내가 프로그램을 넣었어요. 도요타 자동차 갔죠. 우리는 현대자동차 가면은 돈 내고 가요? 그냥 가요? 우리는 그냥 가요. 그냥 가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라인, 공정 라인에 한 5m 떨어진 데서 보고 가요. 그냥 지나가요. 근데 도요타 자동차 공장은
방문하려고 하면 1인당 10만 원씩을 냈어요. 다만 뭘 주냐면 점심을 주더라고. 도착하면 식당에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원짜리 도시락을 줘요. 먹고 나오면 그 앞에 자동차 박물관이 있어요. 자동차 박물관 들어가서 도요타에서 그동안 역사적으로 만든 모든 자동차가 쫙 있으니까 한 번씩 타봐요. 그리고 버스를 타고 자동차 현장 만드는 공장으로 가요. 가는 동안에 종업원들의 임금 수준을 물어보니까 답변을 안 해요. 그 비밀이래요. 훨씬 임금이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보다 낮아요. 그리고 나이가 훨씬 낮더라고요. 30몇 세더라고요. 평균 나이가. 38세이고 한다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자동차 공정을 보여주는데 거의 40m 떨어지는 곳으로 만들어놨더라고요. 길을. 우리는 어때요? 그냥 보여줘요. 그냥. 아무것도.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는 국가입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냐? 우리는 현대자동차에 가면 이것은 그랜저 만드는 라인, 여기는 제니스 만드는 라인이 분명히 라인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대리점에서 파는 방식이에요. 근데 도요타는 주문을 받아서 만들어요. 주문을 받아야 만들지 주문 받기 전에 먼저 만들지는 않아요. 또 한 가지 방식은 한 라인에서 예를 들어 제네시스 만들고 그랜저도 만들고 같은 라인에서 만들어요. 근데 하여튼 안돈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팀워크라고 하는 게 TCAM의 중요한 요소다.